기다리셨죠? 벌써 만나봤어요의 세 번째 얘기를 들고 온 서희수입니다. 와. 아니 벌써 3화라니 지난 1, 2화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세 번째 이야기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난 2화에서 레벨 1에서 2로 레벨업 했잖아요. 오늘은 뭐다? 레벨 3으로 레벨업 한다. 오늘의 주제는 성장기, 창업화 안정화되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성공 비결들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눈빛 반짝반짝 하시고 저와 함께 레벨업 해보실까요? 그럼 오늘의 레벨업을 위해 어디를 찾아가냐? 바로바로 강재영 대표님을 만나러 갑니다. 강 대표님은 어떻게 수많은 스타트업 전쟁들 속에서 성장시켰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사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레벨업 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저도 너무 기대돼요. 여기 있다. 헉! 여러분 여기 4층 보시면 로보아르테예요. 가보시죠.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가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창업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다고요. 오늘 서희수의 창업 용어 학습 시간. 첫 번째 용어는 스케일업이에요. 여러분, 창업 후 첫 단계는 사업을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 거죠. 스케일업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확장하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용어는 마켓 포지셔닝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전략인데요.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고객들에게 선명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리텐션이라는 용어를 소개할게요. 이건 고객을 유지하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활동을 말해요. 아무리 고객을 많이 모아도 이들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장하기 어렵겠죠? 여러분도 이 용어들 꼭 기억해두세요. 성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랍니다. 여기가 바로 로보아르테예요. 아니 어떤 로봇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조용해서 저도 조용조용하게 말하게 되는데 대표님 만나기 전에 이제 잠깐 둘러보면서 이제 성장 비결을 한번 느껴볼 건데요. 한번 가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어분들께 로보아르테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로보아르테는 로봇을 활용해서 조리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라버트치킨이라는 실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나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도 넣을 수 있게끔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님이 창업 초기와 비교해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나요? 로보아르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도 궁금한데요. 초기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2018년 9월에 창업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만 6년이 지나는 회사인데 초기에는 사실은 급격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죠. 창업하고 1, 2년 동안은 투자도 못 받고 갖고 있는 이제 자금들을 계속 소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성장의 순간이 오는 것은 보통 상상하실 때는 J커브에게 많이 들으니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J의 모양이 내려가죠. 성장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성장보다는 사실 계단식 성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개발만 하면서 이게 만나 했을 때 이게 다 쌓여서 어느 역치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확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전략이랄 게 딱히 없고 오히려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개발이나 마케팅 활동이나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버티는 작업들이 더 중요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버트치킨은 첫 프랜차이즈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그리고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 어떤 점에 주력하셨는지. 사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건 2023년부터이고 그 전에는 직영점을 늘려나갔었어요. 한국에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라서 한 매장에서 운영할 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가맹할 수 있었고 그게 작년부터였는데 폭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보다는 지금도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로봇이랑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실 되게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융합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팀원들끼리의 좀 활발한 소통이나 이 길을 먼저 가보신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얻는 것들 제가 초창기에는 조언 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스타트업 아닌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5년 지나가면서 생각한 거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나 동료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자 해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먼저 하신 분들의 조언을 좀 많이 듣는 그런 편을 택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채용한 임원이나 중요한 인재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데다가 개발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서 대학생 직원을 뽑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으시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분도 많은 성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 이제 소액주주로 남아 계시고 다른 대기업에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을 위해서 현재 CTO님이나 영업 마케팅 쪽에 이제 계시는 구성원들이 사실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규모가 막 엄청 큰 회사는 아니어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모두가 사실은 신경 써서 채용했다? 그런 중요한 인재들을 뽑는 기준이 있었을까요? 저는 협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뭐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열려있는 사고나 내 의견을 주장할 때에도 부드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굽힐 줄 아는 그런 유연함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조직과 직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변화도 있으셨을 텐데 대표님은 리더로서의 역할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지원할 때 3년, 7년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년 이상, 7년 미만의 회사에도 속하는데 초반 3년은 마음껏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 3년이 지나면서는 실수가 저 혼자 실수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조금 커지고 그 모양새를 갖추면서는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무게가 생겼구나.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좀 습관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 혼자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임직원들의 생각들이나 이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을 위해 투자한 주요 마케팅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실 스타트업은 이렇다 한 비용을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 개발도 해야 되고 마케팅 활동도 물론 해야 되고 영업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를 노출시키고 제가 회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초기이고 열심히 알리는 거는 제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이루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듣는데 그때 당시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든데 꼭 하는 방안은 성장을 할 때 이 전략대로 쭉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략을 뚝심 있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극복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지금도 그렇게 버티는 중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통해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로보아르테의 핵심 성장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좋은 팀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한 줄로 할 수 있으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조리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장할 수 있는데 좀 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치킨 로봇이라고 제한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다 튀기거든요. 이번에 출장 다녀온 해외에서도 우린 치킨은 많이 안 튀기는데 감자를 엄청 튀겨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국에선 치킨 로봇이지만 독일 가서는 저희가 감자튀김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쉽게 전환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나 그 경영 환경이 진짜 급변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상장 시장 확 죽으면은 저희 같은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확 죽고 이런 사이클을 같이 타기 때문에 이번에 느낀 건데 그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닻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일 수 있는데 대체할 수 없는 코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이익 내면서 가는 회사인지 아니면 매출을 엄청 내는데 뭐 이익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익이 내는 다른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의 목표와 비전이랑 회사의 목표와 비전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2024년 생존해서 성장 가야 된다. 생존하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비전은 지금은 저희 매장단에서 운영되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에서나 보시는 뭐 조리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목표와 비전은 똑같은데 저는 세계 평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막 전쟁 속보 뜨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들을 제 레벨에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게 이제 제 목표이고 비전인데 그걸 나중에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사 성장을 먼저 시키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힘을 갖자라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성장기를 거쳐가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성분들도 창업하시고 스타트업 모임을 가도 많아지신 걸 체감을 하거든요. 제가 조언을 하기보다는 저는 응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데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거나 누군가는 굉장히 고매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돈을 그냥 많이 벌고 싶어서 창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좀 버텨주시기를 오늘은 버티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좀 버텨주셨으면 하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오히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창업한 시작을 하는 당시에 대표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에 제가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응원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대표님. 오늘 세어분들께 대표님의 말씀들이 다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봐 세요. 강정 대표님과 함께한 오늘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성장 과정에서는 이제 도전과 실패가 늘 따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그 이제 익숙하시죠? 레벨업 성공!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통해 이제 자신만의 성공 전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보자고요. 여러분, 다음 회차에서는 성장기 2를 다룰 테니 놓치지 마세요.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어분들도 저와 함께 레벨업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만나봐 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